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순환의 어떤 방향에서 어떤 부분에서 정지가 됐을 때 병이 온다고 한다면 그 정지되거나 정체되어 있는 그 부분을 뚫어주는 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잘 흘러가게 해주는 거. 그것이 경락경혈을 통한 침이나 뜸입니다. 그러니까 경락경혈에 자극을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장부에 막힌 부분을 뚫어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의학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듯 하면서 그 주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막힌 경락을 소통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거의 침뜸 치료의 핵심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막힌 데를 뚫어주면 지나가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생리적인 이 방향의 흐름을 찾게 해주면 그 흐름대로 가게만 만들어주면은 그게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순행을 다시 하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어딘가,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서 거기에 침을 넣고 뜸을 뜨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한 그 구당생의 어떤 침뜸법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우면요, 그건 좋은 의술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많으면 좋은 약이 아니죠. 난치병 100명을 치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없어져야 될 약이거든요. 현대학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의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침뜸은, 특히 뜸은 굉장히 좋은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 흐름들을 머리에 담아두십시오. 일단 그것을 항상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장상학을 할 때 내가 간헐적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기의 방향이 어딘가, 물질 이동 방향이 어느 쪽인가, 그게 어디서 어떻게 막힐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실 때, 진단을 하실 때도, 치료를 하실 때도. 그래서 여기에 내가 어떤 치료를 하면 어느 방향으로 물질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기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인가, 이것들을 머리에 염두를 두셔야 그게 보일 때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저도 이제 그 흐름들을 잘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임상을 이제 볼 때, 환자들을 볼 때 명확하게 이분이 어디서 이렇게 맞겠다라고 딱딱 진단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잘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잘 보이는 예 하나 들어보면요, 코 막히는 증상이 있죠. 충농증이다, 그리고 비염이 있다, 만성 비염이 있다, 이런 거 치료하기 상당히 어려운 병이잖아요. 현대학에서는 그 코에다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 코에 무슨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해부학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이쪽 부비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로컬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물질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의 흐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코를 향한 기가 어디서 넘어오는지 아십니까? 동맥으로 넘어옵니다. 머리 뒤쪽에서 넘어옵니다. 등 쪽에서 치료를 하면요, 코로 가는 기운이 뻥 뚫립니다. 코가 뻥 뚫린다는 느낌. 코는 공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뭔가 소통을 하게 해줘야 되는 곳인데 막혀 있다는 얘기는 그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 막는 흐름을 어디서 뚫어주느냐? 등과 머리에서 뚫어줍니다. 그걸 퍼뜩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근데 실제 경험을 해보면 드라마틱하게 잘 듣습니다. 예를 들면 코를 주관하는 것은 폐거든요. 폐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코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폐로 기가 잘 흘러들어가게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폐유거든요. 그리고 폐의 기운이 시작되는 데가 중환입니다. 폐유와 중환에다 뜸을 떠주고, 그리고 이 등 쪽을 통해서, 방광경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넘어갑니다. 코까지. 코가 이렇게 동맥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가 한가운데가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 넘어오는 길목에서 백회나, 그리고 요 위쪽에 상성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자극을 해주면 또 코가 뻥 뚫립니다. 등의 폐유에만 뜸을 떠줘도 코가 뚫릴 수가 있고요. 백회나 상성에다 뜸 떴을 때 코가 뚫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의선팀 멤버 중에 한 집사님의
아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이제 그 아들이 왔던 이유가 이 가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밤마다 이를 갈아서 죽겠다. 이가 이제 많이 갈려가지고, 그리고 막 바닥바닥 갈면은 듣는 사람도 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치과에서 하는 건 뭐냐면 요 안에 그 일종의 그 마찰이 되지 않게 보조기구를 끼워주는 게 치료예요. 치과에서는. 근데 그 이제 아이를 보면서 딱 보니까 여기 아랫입술이 윗입술하고 색깔이 아주 달라요. 아랫입술이 이제 주황색 비슷하게 좀 페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코에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그 입술에 드러납니다. 그게 색깔이. 근데 이제 저한테 처음 말할 때 코에는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그 이 가는 것 때문에 와서. 근데 딱 보니까 코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애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근데 들어봤더니 8년 전부터 안 좋았다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늘 코를 풀고 코 킁킁대고 그러는 아이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쪽 악관절 침을 놓고, 악관절은 여기 위경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여기가 소화 치과 그 저작하는 것도 결국은 위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입 쪽의 저작은 하강시키는데 관여가 돼 있잖아요. 이게 기운을 하강시키는데, 여기도 그래서 치료하는 라인도 결국은 위경의 라인입니다. 위경의 하관, 위쪽에 상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손에서 이제 여기 얼굴 쪽에 대부분의 문제, 이쪽에 대장경이 지나가거든요. 여기 싸고 대장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합곡에다 또 치료를 하거든요. 침을 놓을 때. 그 정도만 해줘도 이 악관절의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유하고 중환에 뜸을 뜨고, 폐에 또 근원이 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폐가 제대로 기를 만들어내려면 신이 납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과 폐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폐와 조금 큰 애들은 신유도 같이 해주는 게 좋거든요. 폐유와 신유에 뜸을 떠주고, 중환과 그 중환은 폐기에 시작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밑에 관원은 또 신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관원과 중환에다 뜸을 뜨고, 등 쪽에 폐유와 신유에 뜸 뜨고, 그리고 머리에 백혀와 상승에 뜸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그 며칠 안 돼서 킁킁거리는 거, 코 푸는 게 없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침을 한번 다시 놨는데, 처음 여기 침을 놨을 때 굉장히 침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 TM 조인트라고 하는 이 관절 강내에 그 침을 집어넣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이를 많이 갈고 여기가 근육이 이게 컨트랙션 돼 있다, 구축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 간다는 것은 근육이 경련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강하게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갈 때는 자기가 어떤 멘탈이 있어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었거든요. 막 갈아집니다. 이게 막 경련되면서 입이 벌어지질 않아요. 그때 이제 침을 처음에 놨을 때는 침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게 찾았습니다. 네. 관절강 안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찾아서 넣었다 뺐다 막 탐침하듯이 조금씩 이렇게 찔러보면서 찾는데 겨우 들어갔어요. 겨우.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겨우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침을 놓는데 쑥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풀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서 이 가는 것하고 그 코 고는 문제, 그 만성 비염이 상당 부분 호전이 됐습니다. 현대학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코에 문제가 있는데 이 등 쪽에서 치료하고 다른 데서 치료를 하는지. 근데 기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기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거 했을 때 안 들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게 몸의 어떤 정상적인 생리적인 흐름이나 병리적인 것이 뭐 때문에 오는지, 그건 기 때문에 옵니다. 기의 흐름이 막혀서. 그 기의 흐름을 소통시켜주면 그 제대로 순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질이 제대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항상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모든 병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그 각 장부를 놓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우리 책에 간이 나와 있죠. 간이 나와 있습니다. 간 내 대표적인 생리 기능이 뭡니까? 간주, 소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설을 주관한다. 그리고 간장혈이란 말이 있습니다. 간은 혈을 저장한다. 이제 이외에 이제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일단 이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 제가 이 소설을 동양학을 배우면서 처음 접하고 이것을 이해하는 데 몇 년이 걸렸어요. 도대체 소설이 뭔가. 그리고 뒤에 이제 비를 얘기할 때 비주 운화란 말이 나와요. 운화. 운화가 뭐고 소설이 뭘까?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소설책 할 때 소설이 아니거든요, 이건. 다른 소설입니다. 그 소설이면 참 이해하기가 편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참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소설. 그리고 비의 운하도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한 2년, 2,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물어봐도 사람들은 책에 있는 얘기만 해요. 책에 있는 거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국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총론적인 개념이 이해가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질의 이동과 기의 이동과의 관계. 그 물질의 이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어떤 음식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호르몬의 이동까지, 효소의 이동까지, 그건 다 물질의 이동이거든요.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나니까 소설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향성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간이 소설을 주관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이거 설명을 했었죠. 간단한 해부학적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또 간을 이해를 하려면. 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그 로브를 가지고 있죠. 우측과 이제 왼 좌측에 있습니다. 좌측 로브와 우측 로브가 있는데 우측 로브가 많이 크고 좌측은 조금 작습니다. 좌측은 우리 몸에 약간 좌측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우측에 많이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각 로브에서 그 담즙이 형성돼서 나오는 담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담즙이 나왔다가 잠시 이제 저장되는 이게 뭡니까? 담낭을 가지고 있습니다. 쓸개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장부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맥과 동맥을 가지고 있죠. 간 동맥과 간정맥이 또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관이 그래서 되게 많아요. 뭐 동맥, 정맥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대표적인 건 이제 동맥과 정맥의 흐름도 소설을 이해하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선 대표적인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담관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담관을 통해서 내려간 물질 담즙이 있죠. 담즙이 궁극적으로는 다시 상당 부분은 간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순환체계 안에 돌아옵니다. 일단 이게 내려가서 위장관에서 활동을 하다가요. 다시 분해가 돼서 일정 부분은 다시 흡수가 돼서 간에서 재사용됩니다. 순환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즙의 흐름을 어떤 보면은 간이 하는 역할,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의 흐름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만들어져서 내려와가지고 그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요 췌관을 통해서 나가는 또 이제 췌장의 소화액들 있죠. 이것과 합쳐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성분들을 흡수하는데 소화 흡수하는데 이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설의 첫 번째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그래서 소설은 내려가는 느낌을 갖습니다. 우선 소통시키고 발설시킨다라는 건데 소통을 시키는 겁니다. 쭉 내려가서 여기에 위장관을 통한 어떤 물질들의 소통을 돕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간단하게 스키마틱하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시 요 위장관에서 다시 흡수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게 있다고 그랬죠. 올라가는 게 간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간 문맥을 통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포탈백이라고 그러죠. 간 문맥이라고. 이것은 그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인데 궁극적으로 모든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된 물질들은 다 간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이 해독작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깥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들어오잖아요. 약을 먹든 음식을 먹든 모든 걸 먹든지 간에 일단은 간에 가서 일단 검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여기서 해독을 해내고 그래서 술 같은 경우도 먹고 흡수가 되면 간에서 해독을 하지 않습니까? 간에서 해독작용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대로
여기가 1차 관문인데 여기를 뻥 뚫려가지고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의 시스테믹한 서큘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다 막아줘야 되고 기본 물질이든 해로운 물질들 간에 다 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질들이 관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돼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물질이 내려와서 다른 것을 올라가게 만들죠. 이 방향성을 기억을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내려와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죠. 뭐 이제 글루코스나 뭐 패티엑시드나 이런 우리 세포 안에서 써먹어야 되는 많은 물질들이 간이라는 공장 안에서 써먹어줄 수 있는 물질로 변신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장하는 형태로, 때로는 이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 순환 시스템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간에서 만들어진 것들, 간을 거친 것들이 우리 몸의 하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여기 가서 이제 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심장까지 가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심장까지 가서 우심방으로 가서 다시 우심실로 가고 그 다음에 폐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죠. 이제 그런 과정 전체를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소설이나 심장이 하는 거나 폐가 하는 거나 또 비장이 하는 거나 딱딱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 비주 운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서 아까 담에서 만들어지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에 의해서 활성화된 효소 중에 하나인 리파제, 췌장에서 분비한 리파제에 의해서 이제 물질이 흡수돼서 다시 가잖아요. 이 과정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하고 비에서 만들어지는 그 리파제가 같은 공동작용을 하는 거죠. 물질을 소화 흡수하는 데 있어서 비의 작용과 간의 작용이 같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액션이 있어요. 하나는 운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엑소크라인 펑션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엔도크라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엑소와 엔도 하니까 반대말 같죠? 엑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요. 엔도는 몸 안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요 위장관은 다 몸 밖이에요. 위장관은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지는 큰 관이지 않습니까? 이 관은 몸 안이 아니라 몸 밖에 있는 겁니다. 위장관에서 흡수가 돼서 이 혈액 안으로, 혈관 안으로 어떤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는 몸 안이지만 위장관은 몸 밖입니다. 이 몸 밖인 입에서 쇠꼬치 하나 쭉 집어넣어가지고 쭉 따라가면 몸 밖인 항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장관은 몸 밖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화액을 분비를 한다. 이것은 몸 밖으로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크라인 펑션이에요. 이것은 주로 소화액입니다. 소화액을 의미하고요. 엔도크라인 펑션은 혈관으로 분비하는 거죠. 여기서 만들어져서 혈관 안으로 분비하는 것은 주로 이제 호르몬을 얘기합니다. 이 엑소크라인 펑션과 엔도크라인 펑션이 이 비의 운화 작용을 나타냅니다. 둘 다 합쳐서. 이 엔도크라인 펑션은 뭐냐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인슐린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그 글루카곤이나 소마토스테틴이라는 그 호르몬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게 인슐린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아밀라제에 의해서 그게 대사가 되고 소화 흡수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 간에서 해당 작용을 거쳐가지고 그 글루코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글루코스가 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심장으로 가고 다시 그 안에 이제 산소가 합쳐져가지고 몸 전체 세포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물질이 작용을 하는 곳은 세포 아니거든요. 세포 안까지 들어가 줘야만이 요 안에서 이제 요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이 세포 안에 있습니다. 이 안까지 들어가 줘야만이 제대로 이제 그 액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인슐린은 바로 여기에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이동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이제 그 글루코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영양 물질이죠. 당,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기를 만들어내는데 쓰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ATP가 만들어지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때 이 인슐린이 요 세포막에 작용을 해서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줍니다. 인슐린이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당뇨병이잖아요. 당뇨병이 뭡니까? 소변으로 당이 나온다는 건데 소변에 당이 많다는 얘기는 혈관 안에 당이 많다는 거죠. 혈관 안에 당이 많다는 얘기는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이건데 이걸 해주는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또는 안 만들어지게 되면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당뇨가 대표적인 비의 운화가 안 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의 운화가 안 되는 병. 비의 운화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병.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당뇨병입니다. 왜 두 가지 펑션, 엑스크라인과 엔도크라인 펑션. 그 중에서 엔도크라인 펑션이 마비된 거 아닙니까? 또 엑스크라인 펑션이 마비된 급성 췌장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아밀라이즈나 리파즈 분비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에도 소화가 이제 안 되는 금방 그건 소화가 안 되는 걸로 드러나잖아요. 요 기능이 안 되면 소화액 분비가 안 되는 거니까 소화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더부룩해지고 답답해지고 할 텐데 그것만이 운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건 이제 비주 운화에 문제가 있는 거고 요 엔도크라인 펑션인 인슐린의 작용이 안 되는 것도 비주 운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최종적인 물질 이동의 목적은 우리 입으로 들어와서 세포 안까지 들어가서 써먹어져서 ATP 플러스 알파가 만들어지는 여기까지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슐린이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죠? 시작은 이것이 했어요. 시작은 요게 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요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주 운화는 물질 이동에 있어서 어느 한 시점에 딱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요 사이에 간의 작용, 심의 작용, 폐의 작용 다 거칩니다. 거치고 나서 다시 비의 운화 작용이 나타나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딱딱 끊어져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간이 담당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비가 담당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심과 폐가 담당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 액션들이 전체적으로 토탈적으로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탁탁 끊어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진단을 하기가. 어쨌든 소설과 운하는 그래서 상당 부분 그 기능들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설은 혈관 안으로 간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요 물질들이 세포 안까지 이동하는 데까지 관여하는 게 소설이죠.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 운하였지만 요 바깥의 혈관을 통해서 요 근처까지 가는 건 소설 작용이 거기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같이 움직여집니다. 어렵습니까? 예. 간주 소설에서 소통시키고 발설시키고 승가시킨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간이 위기는 하강하는데 그 간이라는 거는 아까 이렇게 승한다고 했다가 다시 저 1번하고 2번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심장으로 올라간다 했잖아요. 정확하게 간의 그 기운 한 방향이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가는 걸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려가게 하는 것도 간의 기능이고요. 올라가게 하는 것도 간의 기운입니다. 흐름이. 그러니까 모든 장부가 바른 방향이 한 방향이라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물질의 이동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올려주기 위해서 내려간 거죠. 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 구체적으로 이게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담즙이 내려온 이유는 위장관에서 흡수한 물질들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적은 올라가서 퍼뜨리게 하는 게 목적이지만 소설이 소통시켜서 발설시키는 게 목적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내려와 줘야 됩니다. 이게.